8일 수요일 행복 스케치 2부 순서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엔젤엔즈 호스피스 서비스의 김세권 목사님 그리고 에이미 선생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웰컴. You can say hi. 자, 먼저 이 행복 스케치 청취자분들께 두 분 각자 자기소개 말씀을 좀 돌아가면서 부탁을 드릴게요. Okay, you can introduce yourself to the people here. Hi, I'm Amy Fagan. I am with Angel Hands Hospice. I am the Assistant Director of Nursing. 이분 이제 이름은 에이미 페이건이고요. Angel Hands Hospice에서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은 ADON, 그러니까 Assistant Directing Nurses. Nurses or nurse? Nursing. Nursing, right? Yeah, good. Okay, nursing. 예, 그러니까 네. 그 간호사들이 하는 모든 거를 다 행정적으로 이렇게 총괄하고 뭐 이렇게 매니지하고 그런 일을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목사님도 소개를 네, 해주세요. 저는 김세권 목사고요.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가 작년에 그 채플린 그 병원에서 일하는 원목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 그 하스피스가 이제 제 고울이었거든요. 하스피스 채플린 하는 게. 원래부터. 예. 이걸 제가 채플린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서부터 하스피스를 생각했어요. 뭐 병원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죠. 예. 어떻게 그런 좀 계기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그 연세 드신 분들 많이 봤고 또 그분들이 그 돌아가시면 제가 그분들 다 이렇게 뭐 도와드리고 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나면 셀리브레이션을 하는데 죽을 때는 세상 떠날 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다. 그쵸. 아무도 안 관심을 가진다는 건 좀 그렇고 좀 덜 슬퍼하기 바쁘죠. 예. 네. 그래서 그걸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건. I just introduced myself. Yeah. 네, 오늘은 이 호스피스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두 분과 함께 나눠볼 건데요. 먼저 호스피스 케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분께서 해주실까요? Yeah, I think she can do that, and then just I'm going to translate. 제가 그리고 말씀하시면 제가 네. 이제 통역을 할게요. What is hospice care? And that's what she was asking. Oh, okay. Hospice care is really about support. It's when someone is facing a serious illness, we begin to shift the focus from curing to comfort. 그 이제 그 호스피스라고 하는 건 이제 돌보는 거죠. 돌보는 건데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질병이나 굉장히 그 심각한 병에 걸려서 거동하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가 힘들 때 이제 그분 옆에서 서포트하는 거, 도와드리는 거 그런 일을 이제 주로 이제 호스피스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So it's about managing pain, easing symptoms, and helping them feel as good as possible. And we also want to support the families as well through this time. 그게 뭐 이제 뒤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어떤 치료라기보다는 예, 고통을 완화하는 그런 치료를 주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음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고통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걸 좀 위로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도 이제 저희들이 좀 위로하고 이런 일을 이제 주로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를 좀 마지막 단계라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쯤에 호스피스를 고려하는 게 좋을지 또 보통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는 게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Because many people think that just the hospice is the final stage of life, right? So, but I don't think that way. But anyway, they thought that way. 네. So then she's asking that when should someone consider hospice? When it is okay to start the hospice care? So it's usually sooner than what people think. People come to us too near towards the end, and there's a lot of valuable resources and support that we can give the patients and family members to go through this type of transition. So some of the things that we look for is somebody that is having frequent hospital visits. You notice that they're getting weaker, sleeping more, or eating less. Those are kind of indicators that additional.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제
거의 이제 세상 떠날 때가 임박해서 하스피스를 찾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그렇죠. 사실 하스피스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그거는 일부분이고요. 극히 일부분이고 그 전에 좀 일찍 오시면 누릴 수 있는 베네핏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의사도 가서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보고 널스도 가서 간호사들도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돌보고 네. 저 같은 채플린도 가서 방문을 하고 또 소셜 워커가 뭐 이런 거 다 행정적인 걸 다 하고요. 주기적으로. 예, 주기적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물품 같은 거 다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아, 필요한 물품까지. 물품까지도 공급을 합니다. 그런 베네핏이 많기 때문에 네. 빨리 올수록 사실 더 좋은데 그럼 언제 오는 게 좋으냐 두 번째로 병원에 자주 간다든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게 회복이 좀 어려운 어떤 그런 그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거나 좀 불치병 같은 예, 거나 그런 너무 거. 이제 증상이 예, 진행이 예. 된 상태. 예, 그래서 네. 몸이 좀 약해졌거나 그래서 정상적으로 좀 이게 삶을 좀 영위하기 좀 어렵고 그죠. 그런 때는 이제 그 하스피스하고 연락을 해서 하스피스에 들어오시면 돌봐드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돌봐드리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오시면 되는 거죠. 좀 내가 좀 약간 불편하다. 예, 병이 있어서 불편하다. 그렇게 느끼시면 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꼭 내가 진짜 죽음을 막 앞둔 그런 단계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일찍 나의 몸이 좀 많이 불편한 것 같고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느껴졌을 때 찾는다면 훨씬 더 많은 베네핏들을 좀 누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Yeah, actually, she was saying that so the patients could be sooner. I mean, sooner come to the hospice. In that case, they can get a lot of benefits. A lot of support. A lot Yeah, of support, right? it's not. People associate hospice with giving up. It's not. It's about supporting the family and finding ways to help them support their loved one. Yeah. 네, 그럼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오시면은 꼭 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몸이 불편하고 그러면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와서 네. 도움을 받으면 되거든요. 또 간호조무사라 그러죠. CNA, 네. Certified Nurses Association. What is this? Certified nurse assistant. Yeah, You did very Certified good. Nurses Assistant. Thank you very much. Very good. 그분들이 원하면 일주일에 5일까지도 갑니다. 아, 일주일에 5일까지도요? 예, 환자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도움들을 다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일찍 오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지금 이미 앞서서 조금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이 호스피스에서는 좀 어떤 서비스들을 구체적으로 제공을 받게 되는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ctually, we already mentioned about it, but anyways, what kind of services do we provide for them? We provide a whole slew of them. It's a whole team. So you'll have your hospice doctor that the nurses communicate directly with to manage any type of medical situations that are going on. And then I'm going to translate. yeah, go ahead. 처음에 이제 의사가 네. 가서 이제 그 환자의 상태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문하는 그 널스들이 있잖아요. 간호사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의사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회의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래서 그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보고를 받고 필요한 약을 처방하고 그런 일들을 하죠. 그건. So just in that part, it's very helpful when families have difficulty leaving their home to go see the doctor. We bring the doctor to them. And then we have aides that can provide hygiene care. Do you want to? Hygiene care. Okay, Okay. yeah. And then- Okay. Just can I? Yeah, that's why I said, yeah. 그 의사 몸이 불편한 분들은 병원까지 가서 의사를 만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우리는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상태를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이어서 얘기를 한 건데 그 간호사나 혹은 CNA들이 가서 그 위생 상태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다 씻어드리고 뭐 다 그렇게 해드리죠. 약도 발라드리고. 사실 몸이 불편하면 진짜 이제 혼자 씻는 것조차도 아주 큰 일이거든요. When I get sick, it's really difficult to clean ourselves, our bodies, or something like that. So in that case, really, that's really good. Right? Yes, Yeah. yep. They're very good. You can go on. Yeah. And then we have the social worker who will help with like emotional support or community resources.
that families might not even know that's available to them, so they can help. Something like a POA or POA, medical power of attorney, or even Meals on Wheels programs, things like that, and other caregiving services. So just community resources in general. And then the chaplain, like Sam, he provides emotional support, spiritual support, whatever. Just a comfort, shoulder to cry on. That's Sam's our man. Sam is my English name. 네. 그래서 영어로 그렇게 불러가지고 네. 제가 세컨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세컨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셜 또 그러니까 의사도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널스들도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CNA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분들도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비가 오나요? 에어컨 소리. 에어컨 소리. 네. Sounds like that. So air conditioner sounds, I Yeah. guess. 그리고 또 뭐 이제 소셜 워커가 가서 물론 이제 소셜 워커가 가서 이제 위로도 하고 뭐 그쵸. 그 어떤 감정적인 상태 네. 같은 것도 돌보지만은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리소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미국에서 예를 들면 우리 한국 분들이 미국 정부라든지 시리에서 하는 도움을 주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어렵거든요. 예, 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소개를 하고 이런 네. 것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또 아까 그 POA, 파워 버튼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뭐 이제 내가 몸이 아파서 의식이 없다. 그러면 누가 내 의료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결정하는 사람을 위임하는 게 이게 미국에는 리걸 다큐멘트로 돼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뭐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연명 치료 같은 거를 내가 미리 안 하겠다 이런 걸 안 해놓으면 네. 그 911이 와가지고 막 하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고통스러울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서류들 같은 것들을 다 그렇게 이제 그 소셜 워커가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채플린은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얘기 들어주고 뭐 이모셔널 서포트를 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이게 또 이렇게 뭐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뭔가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이 오셔서 하는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진짜 행정 절차 같은 것들도 참 필요한데 이런 부분까지 또 이렇게 오셔서 잘 정리를 하고 도와주시는 역할들을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She's saying that it's what we do is sort of more than the kind of emotional support actually. That sometimes we do kind of documentations. Administration or something like that, right? Yes. So that's what a social worker is doing, right? Yes. Yeah. 네. 자, 그리고 이 호스피스 기간 동안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에게도 참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가족들은 정확하게 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So we were saying that we support the family, right? So what kind of support that we can offer to them and family of the patient, right? So a couple of other things that we also provide are supplies, medications being delivered right to the home. We call like medical equipment, like oxygen or hospital beds. We have bereavement coordinators that can speak to families or that are struggling with processing. Yeah. 이제 그 이것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얘기 말씀드릴 네. 수 있는데 첫째로는 우선 가족들이 환자를 돌보려 그러면 약국도 가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 약도 다 뭐 딜리버를 해주죠. 네. 집으로 딜리버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필요한 의료기기 같은 거. 뭐 침대 베드랄지. 베드랄지, 그다음에 옥시전, 그러니까 산소 공급을 해주는 뭐 그런 기계랄지, 네. 침대 뭐 이런 것들 다 사실 그 환자 가족들이 그런 거를 다 프로바이드를 하려 그러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해주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환자가 세상을 만약에 떠났다. 네. 그러면 이제 또 그 전에라도 이게 가족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맞아요. 남아있는 가족들이 Emotionally. 사실 가장 힘든 부분이 감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정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고통을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I told her into two categories, right? So the first one is that we could provide some equipment. Yes. The second, we could just offer emotional support or something Right, like that. yeah. So,
teach or educate the families on what to expect and what to be prepared for. And the more time we have with them, the better chance they have on coping and understanding what their loved one is going through.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패밀리 이 가족들이 무슨 일이 생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걸 잘 몰라요. 맞아요.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예.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것들을 미리 잘 education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도와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시에 이모셔널 서포트도 하는 거죠. 사실 슬픔에 빠졌을 때는 진짜 더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하게 되고 이 사실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힘들거든요. Well, some of the families are really embarrassed when they just have a kind of when they are in a kind of deep sorrow, right? So they really don't know what to do. In that case, if they can get a help from the hospice, in that case, that would be really good. I think so, yeah. That's what she said. Yeah, 네. I agree, yeah. 그러면은 또 이 에이미 선생님께서는 ADON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 역할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 역할이 좀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So she's asking that your role as an ADON, right? So what do you do, right? So for people there. So my main role is supporting the clinical team, which is the nursing staff and the CNAs, and just to make sure that people are getting high quality care. What's up there? Yeah.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간호사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CNA들, Certified Nurse Assistant, right?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은 그래서 뭐 간호조무사쯤 될 텐데, 예. 그런 분들을 이제 매니지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잘 매니지를 해서 어떻게 하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이분이 잘 이렇게 조절을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사실. And then I will assist with like complex cases, ensure that communication is being clear, effective, timely. I want to make sure that our nurses are able to connect with our families. It's really important. 이제 있어 보면 복잡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족들이 이제 원하는 이런 것들이 뭐 일이 좀 컴플리케이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그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가 뭔지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리니컬 팀하고 그러니까 의료 팀들하고 연결을 해서 그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또 이 가족과 또 의료기관의 사이에서 좀 어떤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So she understood it as like a kind of bridge, right, between the community, hospice office, and then the families. Is that correct? Yes, yeah. Okay. We want to honor what the family wants, what the patient wants, and we're here to support that at their end of life. So she was asking that could be a part of your work, right? Yes. So, 네. 그래서 이 또 영어를 잘하시네. 얘기해도 다 이해를 하시네. 통역을 한 번씩 그래도 해주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게 맞아요. 말씀하신 게 맞죠. 그러니까 호스피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 사이에 이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가 하스피스가 그런 거죠. 가족들이 뭘 원하는지, 또 어떤 거를 좀 답답해하는지 그런 걸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네. 또 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집에서도 사실 이렇게 방문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뭐 병원이나 어떤 기관에 입원해서도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But she was asking that. Actually, usually we visit a patient and the family, right, at home. But she was asking that if the patient can get that kind of service when they are hospitalized. Really? Yeah. So if a patient, how do I say this? If somebody does go to the hospital and they speak to the team there and believe that it's time to visit our services, they can absolutely come on our services. I'm not sure.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하스피스에 들어가는 그 환자의 그
diagnosis. 그러니까 진단명이 있잖아요. 네. 진단명으로 진단명으로 이제 그 호스피스에 들어가는데 그 진단으로 때문에 병원에 가는 거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병원 비용 이런 거는 네. 그러면 메디케어에서 이거는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공되는. 메디케어가 병원에도 그걸 지불해야 되고 그쵸. 호스피스 지불해도 그거는 안 되니까 아.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네. 진단명이 아닌 예를 들면 내가 호스피스 들어간 게 예를 들면 뭐 내가 이 브레인 튜머 때문에 들어갔는데 다른 문제로 내가 병원에 갔다. 네. 그건 갈 수 있죠. 아, 그런 건. 그렇군요. 이게 네. 호스피스에 들어가는 진단명과 네. 또 이 병원에 가는 목적이 좀 다르게 될 경우에는 예,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하지만 뭐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게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호스피스 케어를 더 이상 왜냐하면 병원에 가시는 경우는 이거는 큐어를 하는 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그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호스피스가 하는 일하고는 좀 다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호스피스 환자들은 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이거 진짜 안 그래도 비용적인 부분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건 메디케어가 있으시면 그리고 일반 보험도 있으시면 일반 네. 보험에서 다 그걸 지불하기 때문에 돈을 안 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갔을 경우에는 메디케어가 더블 페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런 그렇군요. when they are hospitalized because of their diagnosis from the hospice, in that case, they can get any services from our hospice. But anyway, but it's on other diagnosis, right? So our goal is to help keep patients out of the hospital, right? So by our frequent nursing visits and our regular interaction with our hospice doctors, we're able to keep people home, which I think a lot of people would rather, right? Yeah. Yeah, right.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병원에 있을 땐 병원에서 케어를 하니까 네, 그건 뭐 하스피스가 더 이상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병원에서 바깥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 예, 하고. 그리고 네. 이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집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That's what she was saying. 네. 이게 우리가 그들을 돕는 거죠. I was translating what you said, right? So. Thank you. 네. 그렇군요. 저희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고 와서 계속해서 호스피스 케어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 수요일 행복 스케치 2부 순서 초대석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엔젤엔즈의 호스피스 서비스 김세권 목사님과 그리고 또 에이미 선생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앞서 살짝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 비용적인 부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이고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보험으로 다 커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This is 부탁드리겠습니다. people really worried about expense and money, right? So I told her that it's a little bit that the patient doesn't have to worry about money because Medicare can't cover it, right? So That's correct. why don't you just talk to her Yeah. then a little bit about that in detail? So once they come on to our services, he is correct that they will cover the expenses. It covers all of the supplies, the equipment, the nursing staff, any support that our company provides will not come out of pocket. 오케이. 그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이분이 말한 게 뭐냐면 비용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메디케어에서 모든 비용을 다 케어합니다. 다 100%. 커버합니다. 100%. 네. 100%. 그러니까 뭐 이퀴프먼트라든지 널싱이라든지 닥터라든지 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이퀴프먼트 이런 것들 다 비용을 다 전부 다 100%. 그러니까 환자들은 메디케어가 있으면 네. 한 푼도 1센트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너무 좋은 사실 베네핏이 큰 프로그램인데 한국 분들은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진 않으시다고요. Again, we have just many benefits that we could offer to the people, but people don't know that. Especially Korean people, just they don't know about the benefits, so they just don't apply for that. So it's really good for them to talk about the money, right? Yeah. So expense or whatever. Right?
Yeah. 네, 이게 사실 뭐 문화적인 차이나 왜냐하면 이제 한국 분들은 호스피스 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이런 언어 문제 이게 또 가장 큰 장벽이 될 수 예.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호스피스를 좀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좀 한인 분들을 위한 지원이나 어떤 서비스 같은 게 따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Well, actually, just the Korean people avoid just hospice care because first one, because of the cultural gap. They don't know about the term hospice care or whatever, right? And then secondly, that's kind of language barrier, right? So what kind of service can we offer them for Korean people, right? So one of the things that we're actively we would like to hire bilingual Korean-speaking nurses and CNAs to help bridge that gap. And then we have our wonderful Sam, who has made visits with the nursing staff to translate. So we do try to. 예,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하나는 이제 물론 이제 제가 그렇죠. 하는 일을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라도 뭐 간호사들이 뭐 방문해야 되는데 이게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가서 통역도 도와주실 수 통역 있고. 얼마든지 I could help them.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국말을 하고 영어도 하는 그 널스나 CNA들을 저희들이 지금 구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전에부터 벌써 하고 있는데 네. 잘 어플라이들 안 하세요. 뭐가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좀 그럴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북텍사스 그 간호협회 그 회장님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몇 분이 어플라이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또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네네. 네,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알려지고 많은 분들께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그 저기 네. 그 에인절 핸즈 하스피스라는 걸 치시면 네. 그 인사이트 인터넷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우리 HR 휴먼 리소스 그 저 이메일이 있어요. 그리로 얼마든지 뭐 저기 저 레즈메를 보내셔도 되고 좀 전화를 하셔도 되고. 네. So I just told her how to apply for a job, a nursing job in the Angel Hands Hospice. Right? Thank you. 네. 자, 이제 좀 제가 살짝 까다로울 수 있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예, 환자분이 혹시 나는 호스피스를 원하지 않아. 그런데 가족분들은 이런 지원이나 베네핏 같은 부분들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좀 제공을 받았으면 좋겠어. 이럴 때, 이 환자분과 가족들의 의견이 좀 다를 때는 어떤 방식으로 조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This is a tough one. Well, No. patient himself or herself just doesn't want to be in hospice care, but family want, right? In that case, what could we? There is something that we could do between them. Yes, we would have. I'm trying to. Yeah. At the end of the day, if the patient is able to voice his needs, then we have to respect his or her wishes. But we can always make visits initially to educate, and hopefully they would see that there's so much to offer with the hospice program. But we would honor what the patient inevitably wants. If the patient is unable to communicate those needs, then the family inevitably would make the decision for them. 오케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환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니까 그걸 리스펙트 합니다. 네. 그 대신에 이제 잘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베네핏들이 있으니까 당신이 만약에 이게 들어오면 이제 이런 도움이 된다. 말할 수 있을 경우에 환자가. 그렇죠. 예, 근데 환자가 말을 못하고 아주 네, 중증인 경우가 의사소통 있잖아요. 자체가 불가능할 그럴 경우. 때는 패밀리가 그걸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또 이 호스피스 돌봄을 받다가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궁금한데 기적적으로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럴 경우엔 그럼 다시 일반 치료로 돌아가게 되는 걸지도 궁금합니다. Well, she's asking that was there a case that patients recovers from the illness while the patient was taken care of the hospice by hospice, right? So she wants to know that it happened. And in that case, the patients can go back to the other, hospital care or something like that. So,
Absolutely. There are the occasion we call it graduating from hospice. They're no longer they're better, and that's okay. They can be discharged from our services. We would make sure that they were prepared to go back into the community while removing our support, that they would still be supported out in the community. But yeah, it does happen, and that's okay. It did happen. Yeah. Did it happen? Yes, it has happened. 예, 그런 경우가 있고요. 네. 말씀드려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게 하스피스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거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네. 내가 더 이상 이제 나는 이제 회복이 돼서 병원에 치료받겠다 그러면 그냥 더 이상 이걸 우리는 이제 graduating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요. 네. 예,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실제로 그 일반 그 다른 데로 옮기시거나 병원을 가시고 그런 분들 저도 봤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리고 내가 병이 낫지 않더라도 하스피스 케어를 더 이상 안 받겠다. 나가시면 되죠. 이 호스피스를 뭐 받는다고 해서 이게 나는 이제 모든 나의 이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야가 아니라는 점. 아니죠, 아니에요. 네. 예, 예. So actually, just hospice doesn't mean that hospice care doesn't mean that giving up everything, right? So giving up everything. Correct. 예, 예. Yeah. 자, 이 호스피스를 그렇다면 처음 신청하려고 할 때 그 절차가 좀 복잡하진 않은지. What is the 이런 process 부분으로. to get just hospice care? What is the process? You The must know the process, right? There's a few ways that it could be accomplished. One, family or the patient could reach out to our company directly.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패밀리나 페이션이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그 하스피스에 컨택하시면 됩니다. 네. 뭐 전화를 하시거나 나 이거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다 우리가 인터뷰를 해요. 오케이. 네. Or they could speak to their doctor if the doctor is in alliance, You mean in PP? agreement. Yeah, their primary care PCP. provider or any specialist that they see, they can always say, I'd like to review hospice services, and then they could send over the referral. 오케이, 굿. 이게 뭐냐면 두 번째로 지금 내가 가서 케어를 받는 주치의가 있지 않습니까? PCP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네. 주치의가 있거나 스페셜리스트, 전문의한테 우리 가서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하스피스 케어를 받고 싶은데 어떡하냐? 그러면 리퍼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추천서 같은 그런 게. 거를 써서 주어서 소개를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오케이. Yep. And that's Okay. the two best. Yeah. Yeah, two best, 그렇군요. right? 네, 예. 뭐 이렇게 직접 신청을 해서 뭐 연락을 하거나 또 이렇게 나의 주치의나 뭐 이렇게에게 추천서를 또 받거나 내가 호스피스에 그게 들어가고 이제 싶다. 전화를 하시면요. 네. 저희들이 이제 언제 시간이 되는지를 물어봐요. 환자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나가서 그 인터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그분이 이제 합당한지 또 적합한지. 본인의 의사가 맞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그럼 그다음에 다큐멘테이션을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 혹시 김세건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얼마든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능할까요? Well, she was asking that they could just apply for that to me. So I said, yes, that's okay. That's fine, right? I'm okay with that. Are you okay with that, Sam? Yeah, I'm okay with that. Yeah, 그러면은 혹시 연락처 좀 한번. 네,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까요? 네. 214-714-1748. 214-714-1748. 예, 먼저 214? 텍스트를 좀 네.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스팸 콜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 그렇죠. 예, 텍스트를 먼저 주시면 제가 네. 전화를 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She was asking my cell phone number or whatever, so I just gave it to her. Okay. 네. Right. So, 214-714-1748 이쪽으로 먼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후에 네 이렇게 예, 연락을 그렇게 해주시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보이스메일을 남기셔도 되고요. 그렇죠. 예, 예. 네, 이 호스피스를 이용했던 분 중에 조금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나 가족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Well, were there any kind of very special patients or families that you remember in your service life? That's a tough one. Before I stepped into this role, I was out visiting with patients, and there are so many times where you see the families just struggling, and it's tough. Seeing the spouses, I think having that connection with the spouse, watching their
their partner of 50, 60 plus years. It really, it's really quite warm to see the love and the care that they provide. Gosh, I could think of so many, but yeah. 오케이. 예. 이분이 그러니까 이 지금 하는 일은 ADON은 이제 행정적인 일이잖아요. 그쵸. 그 일 하기 전에는 이분이 직접 나가서 환자들을 비슷하는 미안합니다. 환자들 비슷하는 그런 간호사로 다니셨어요. 네. 그래서 뭐 사실 다 특별하죠. 그쵸. 스페셜해요. 다 스페셜해요. 저도 네. 뭐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세상 떠난 분이 이분이 갔는데 히브리어를 알더라고요. 히브리어를 알고 사이언티스트예요. 네. 그래서 뭐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주로 우주에 관한 거, 뭐 이제 너는 도대체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아주 철학적인 질문. 예, 근데 또 네. 부인은 굉장히 그 아주 캄하고 인텔렉트한 분이에요. 지적인 분이어서 그건 굉장히 이제 기억에 남죠.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나 이제 이 채플린이나 다 돌보던 환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다 스페셜합니다. 맞아요. 굉장히 기억에 남고 뭐 이제 좀 그렇죠. 또 그런 감정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예, 듭니다. 물론입니다. 예, so actually, I was talking to her then. My experience and also you were visiting some patients before you do this job, right? ADON, right? So something like that. So. It's a lot of families feel very lost, and it's very comforting knowing that I can give them aid, education. And every single one of them has had a special place. Yeah. I told the same thing. Yeah. I say every patient was really It's hard to really special. Yeah. And we remember them all. and they're all very individual. No one interaction is alike. So it's,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환자들이 다 스페셜하고 그쵸. 다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남겨진 사람들, 네. 와이프이거나 뭐 허즈밴이거나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상실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이제 같이 얘기하고 참 슬프죠. 그렇죠. 굉장히 이게 오래 가요. 그러실 것 이게 같아요. 굉장히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네. 쉽지가 않죠. 예. 또 이렇게 힘든 또 가족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진짜 함께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그런 아픔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견디고 늘 도와주시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So would you tell that us the importance of mental care? That sometimes we could be in a kind of real sadness or sorrow or something like that. So we need to have a kind of mental care, right? So, we do, yeah. We talk about that especially with the nurses because they grow attached to the patients. They see them every week. So you do bond and become very close with the families. So we try to talk to the nurses, especially with the difficult cases, how they're coping at home, what their outlet is. We do have those conversations.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간호사들이 방문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얘기도 하면서 뭐 단순히 기계적으로 뭐 바이털 사인감 체크하는 거 아니잖아요. 얘기하고 뭐 잘 지내셨냐, 어디 불편한 데 없으시냐, 뭐 물어보다 보면 반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반드가 형성이 되니까 이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간호사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감정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멘탈 케어가 네. 이게 좀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실 것 같네요. 저도 네. 목사지만 정이라는 저도 게 또 생기다 보니까. 네. 쉽지가 않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I was saying that it's really not difficult, really not easy to just get out of that kind of feeling, right? As emotion or something like that. I mean, well, she agreed. Yes.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그리고 또 호스피스에 대해서 좀 아직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Well, just you can say just a final announcement to the people, and also you can say just something for people who are kind of do I have to do that or something like that? Right? So you can, if you have something to say, then in that case. So I just want to reiterate that hospice isn't about giving up. It's about supporting families and patients through a very difficult time in their life, giving them comfort and dignity that they deserve. We realize that
these are grandparents and moms and dads and brothers and sisters, and we want to honor the whole family in making sure that they're comfortable. And I can honestly say that I've never had a family member or a patient say to me, I regret coming on hospice. I've had families say that they wish they found us sooner. So,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를 좀 반복하는 거지만 네. 이게 giving up이 아니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쵸. 우리가 이분들을 잘 돌봐서 이분들이 남아있는 삶이 얼마나 편안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통증 완화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통증이 1, 2, 10이면 거기서 한 2나 3 정도로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쉽게 얘기하면 하스피스는 통증 케어의 스페셜리스트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예, 그래서 그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느끼는 것도 환자가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돌보는 거 이런 것들 하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하스피스에 오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것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국 청취자들한테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늘 아쉬운 게, 이 일을 하면서 아쉬운 게, 한국 분들이 여기 많은데, 10만 가량 되는데, 이 하스피스 케어가 주는 베네핏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또 이 영어 때문에 좀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괜찮거든요. 얼마든지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도움 받으실 수 있고. 예, 그럼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오셔서 이렇게 한번 인터뷰를 해보시고 상담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좋은 베네핏인데 왜 한국 분들이 그냥 끙끙 앓기만 하고 모르기도 하고 괜히 어렵기도 예, 하고. 예. 근데 그런 걸 벗어나서 좀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호스피스 돌봄이 단순히 치료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들 모두를 위한 지원이라는 점을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언제든지 손을 뻗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김세건 목사님 그리고 에이미 선생님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